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라서요. 지난 지난번에는 1시간 동안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론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실습도 함께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과서이다 보니까 또 완전히 오렌지 실습 중심으로만 이야기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교육할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수업에서는 어떤 실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지난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다시 한번 교육과정에 대해서 성취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와 기계학습 파트인데요. 데이터 영역과 기계학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어떤 값보다는 속성의 개념, 그리고 속성이 기계학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네. 조금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저희가 아마 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오렌지로 오늘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렌지 프로그램은 설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설치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데이터 유형 중에서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나 텍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비정형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등도 비교하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기계학습 분류 모델, 그리고 분류 모델을 이용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하는 성취 기준을 또 다른 한 파트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과서들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많은 데이터에서 다루고 있는 붓꽃이라는 데이터를 저희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 정형 데이터 파트는 제가 GP를 참여했는데요. 이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속성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게 분류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속성이 많고, 기계학습을 처음 배운 학생들이 그런 데이터를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 세트인 아이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1936년에 영국의 통계학자 로널드 피셔에 의해서 소개된 그런 데이터 세트이고요.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교과서에서 도서관의 책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이 데이터 속성 설명으로 사용하였고요. 우리가 보통 도서관에서 사용자, 그러니까 학교라면 교사, 선생님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 학생들이 얼마나 책을 대출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테이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형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네. 이 정형 데이터에 포함되는 이러한 속성 중에 값이 연속형 데이터 또는 범주형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분류를 할 때 적합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그러한 기계학습을 한다면 체온이라든지 뭐 어떤 감기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속성이 사용될 텐데, 대표적인 증상, 예를 들면 기침이 있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추위를 오한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기계학습 감기를 분류하는 기계학습에서 어떠한 속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속성에 대한 이해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속성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봄으로 인해서 어떤 속성이 좀 더 기계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속성인지 추출하는 것도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 접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산점도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워드 클라우드에서 텍스트 데이터 워드 클라우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기계학습에서 시각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도서에 소개되고 있는 호텔 만족도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지도서도 개발을 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과서에 정형 데이터로 아이리스 풋봇 데이터를 소개했는데 이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단조롭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좀 지도서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런 그러니까 만족도를 조사하면 1점에서 뭐 5점까지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산점도라는 것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흩어진 정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속성, 값에 따라서 시각화할 수 있는 시각화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그 지도서에서 이 호텔 만족도 데이터. 우리가 보통 뭐 학생들이 설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면 뭐 매우 만족하다 아니면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산점도를 그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는 오늘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계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 교과서 시머스 그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사실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오늘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해드리기로 이야기를 미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해주시기로 했고요. 그 데이터를 다운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할 때는 저는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사이트에 가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키글이나 UCI 머신러닝 레퍼지토리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키글에서 다운을 받는 것이 교과서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다운받아 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케글에 처음 들어갈 때는 구글 계정으로 그 계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저희 오늘은 이 자료를 어디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지도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자 해서 티칭쌤의 시마스 티칭쌤에 가서 보면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데이터와 기계학습에 필요한 소스 파일도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나중에 찾으실 때 여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다운을 받아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폴더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3단원 데이터 세트 하면서 이렇게 페이지 번호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데이터 파트에서 이 페이지 번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붓꽃 데이터와 과일 데이터 그리고 스팸 메일까지 분류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짧아서 어쩌면 스팸 메일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과 실습 그중에 붓꽃과 과일은 꼭 2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준비하시고요. 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오렌지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렌지를 설치하셨을 거예요. 설치는 하셨을 텐데 최신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근데 과일 분류할 때 여기 보면 또 스팸 메일 분류할 때 여기에 추가 기능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 보면 add-ons가 있는데요. 이거를 실행하면 필요한 게 이미지 어널리틱스라는 것과 이거 이미지 분류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분류하기 위해서 텍스트 이것도 이렇게 추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시고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오렌지를 다시 실행하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를 다시 실행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설치하시고 이러는데도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할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속성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붓꽃의 품종을 분류하는 게 목표인데요. 품종이라 함은 여기에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시칼라, 아이리스 버지니카라는 3가지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고 사이트에 가서 직접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캐글에서 직접 검색해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아이리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 아이리스 스페시스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것으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드린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붓꽃 데이터는 이처럼 주요한 속성이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할 때 학생들이 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영어 단어가 이 페탈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학생도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영어 단어도 한번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종은 이처럼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시칼라, 아이리스 버지니카 해서 총 50개씩 이렇게 51번부터 100번까지는 또 101번부터 150번까지는 이렇게 3가지 다른 품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ID라는 이 속성은 UCI 머신러닝 레파지토리에서는 속성이 없는데 캐글에서 다운받으면 이 속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번호가 50번 그리고 50번 또 50번 해서 총 150개의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속성명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속성명으로 학생들이 어떤 값들을 나타내는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붓꽃의 그림과 한번 매칭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꽃잎과 꽃받침이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학생들에게 이걸 안내해주고 어느 게 꽃잎이고 어느 게 꽃받침인지 질문해보면 다들 똑같이 이것이 아주 큰 게 꽃잎 그리고 꽃받침은 아주 좀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값을 보면
페탈, 꽃잎이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것이 꽃잎이고, 꽃받침은 붓꽃은 좀 큰 크기가, 사이즈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붓꽃 데이터를 구성하는 이 값들을 보고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품종을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새로운 아이리스를 제시했을 때 품종을 예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속 변수가 품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품종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속성들이 독립 변수인데, 아까 4가지 속성으로 품종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독립 변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품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속성 독립 변수, 그리고 특성값에 영향을 받는 속성, 그리고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품종을 분류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품종이라는 것이 종속 변수인데요. 반드시 품종이 종속 변수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종속 변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요 도구로 오렌지를 사용하는데요. 저희 교과서에서는 3영역, 3단원에서는 다른 도구를 쓰지 않고 오로지 오렌지만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수업할 때 오렌지를 처음 접했을 때도 조금은 어렵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구가 너무 달라지면 오히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오렌지로 3영역 수업은 전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오렌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네, 루블라냐 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교육용 도구입니다. 기계학습을 할 수 있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도구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 설치를 했을 때는 이미지나 텍스트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에 뭔가를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헤드온을 추가 설치를 해야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랑 하는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면서 지금 설치하세요 라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설치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활히 진행이 안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미리 설치하고 데이터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총 6개의 속성이 있었는데 이 피처라는 게 이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아이디는 1에서 150까지 있는데 150까지 있는 이 아이디 속성은 그 품종을 구분하는 원래 그 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메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변경하는 것 여기서 메타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한번 데이터 가지고 오늘은 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도 한번 해볼 거고요. 품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시각화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속성이 품종을 잘 구분하는 속성인지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지금은 이 6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펼쳐서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하나씩 해보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오늘은. 네, 먼저 오렌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렌지를 실행하시고 버전은 사실은 저는 최근에 3.30 버전이 있던데요. 최근에 2.9까지 설치를 해서 여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큰 상관은 없어서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가 되셨을까요? 데이터를 다운받으시고 예, 실습에 활용하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압축을 푸시고 텍스트가 설치 안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텍스트는
애드온에 체크를 하셔야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바로 진행을 하진 않고요. 텍스트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사실 오늘 이것을 2시간 내에 텍스트까지 갈지 못 갈지 장담은 못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한 8시간짜리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까지 해서 2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미지 어널리티스까지는 꼭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오렌지를 한번 종료했다가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셔야지 그 추가 설치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붓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파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클릭하시고, 우리는 다운받은 외부 데이터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리스라는 킥을 해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아이리스가 이미 선택되어져 있는데, 네, 지금 실습은 네, 맞습니다. 애드온 설치와 상관없이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저처럼 아이리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아이리스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되어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선택해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저는 여러 경로로 지금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교과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초교과서 3단원 데이터에서 162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를 가져오고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이 창에 보면 속성이 총 6개의 속성이 있고 아이리스의 아이디는 지금 스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로 설정하셔도 되고 스킵으로 설정하셔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메타로 설정을 먼저 해보고 네, 밑에는 특히 스페시스는 카테고리컬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컬로 되어 있습니다. 롤을 타겟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타겟이 종속 변수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시면 네, 창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창을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불러온 데이터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왼쪽에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클릭하셔서 해도 되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에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많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주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끌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거죠. 전 2개 했습니다. 방법을 2가지를 했고요. 하나는 지울게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보니까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고, 총 150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파란색도 있고, 그다음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 계열도 있는데, 이것이 아까 그 품종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타겟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쪽으로 나와서 회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어쨌든 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 파일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저는 여기서 여기에 왼쪽 표현에 보면 요거에 대한 정보, 인포가 있는데요. 150개의 인스턴스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미싱 데이터, 결측치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개의 피처가 4개 있다. 아까 그 독립변수 말씀드렸죠. 그리고 타겟 위드 3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겟으로 설정된 거고 값이 3가지 값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리스,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3가지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어트리뷰트는 하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포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데이터 테이블은 이렇고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요런 잘 분류를 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예, 잘 분류를 하는 걸 보는 것인데, 먼저 해야 할 게 어떤 속성들이 좀 이 품종을 잘 예측하는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네, 교과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캐터라는, 네, 방법은 저처럼 아까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서 스캐터 클래스를 찾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왼쪽에 비주얼라이즈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캐터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네, 이렇게 산점도가 그래프로 나오는데 여기에 저는 컬러 리전이 지금 체크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오렌지의 그 시각화된 그래프는 참 저는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보기가 좋아서 그냥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나 또 그 파이썬으로 코딩해서 나오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좀 시각적으로 좀 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체크를 또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쇼 컬러 레전드라는 거는 이 범례이잖아요. 범례가 이렇게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파란색은 아이리스 세토사, 그리고 좀 빨강색은 아이리스 버시칼라, 연두색은 아이리스 버지니카 품종이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계학습 공부를 나중에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찾는 게 목표인데요,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딱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우리가 선을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선을 그으면 이 두 가지 품종을 분류할 수 있는지 보이고, 여기 또 하나의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세 개의 품종을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몇 개의 이 값들은 좀 분류가 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이 시각화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캐터 플롯이 이렇게 값이 연속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테이블로서, 네, 닫아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서 값이 제가 지금 여기에 뭔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서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데, 체크를 없애면 visualize number value, visualize numeric values라는 거에 체크를 하니까 색깔로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값들이 네, 이렇게 어떤 값들일 때 스캐터 그래프로 그리기가 좋냐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연속적인 수치값 일 때 스캐터로 산점도로 표현하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속성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봐서 실제로 여기 보면 첫 번째 있는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 그러니까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어떤 품종을, 세 가지 품종을 아주 잘 분류하기 어려운데,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그래프로는 품종을 잘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속성을 바꾸면,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 이걸로 바꾸면 이 품종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요 왼쪽에 있는 이 속성이 이곳의 품종을 잘 분류할 수 있는 속성이다. 그래서 핵심 속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오렌지에서는 제가 이제 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속성이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아이디 빼고 나면 4개밖에 없는데 몇 개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한번 눌러서 시각화해보고 또 뭐 이런 것도 한번 눌러서 시각화를 해볼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바꿔서 시각화를 해볼 수 있는데 많은 속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에서는 이거 Find Informative Projection이라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잘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속성의 조합을 좀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죠. 아이디는 명백히 품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조합으로 어떤 것을 조합을 했을 때 잘 분류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기에서 역할을 메타라고 하지 않고 스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킵으로 해보고 어플라이를 하고 여기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아까는 아이디가 있었죠. 네, 테이블 속에 아이디가 있었는데 아이디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라는 것은 붓꽃 고유의 어떤 그런 값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품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거니까요. 그래서 제외시키고 기계학습에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설정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스캐터 플러스로 보면 한번 Find Informative Projection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조합으로 나오는데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어떤 속성의 조합으로 했을 때 분류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번 더블 클릭해보면 다음 페탈 위스 그러니까 꽃잎의 너비와 그 다음에 꽃받침의 너비 이거의 조합으로 했을 때 두 번째로 좀 분류가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어떻게 그었을 때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대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요거까지 포함해서 선을 이렇게 포함시키고 여기는 사실은 약간의 이렇게 포함되는 게 있지만 어떤 식으로 잘 포기를 하고 이 두 개를 포기하고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세 가지 품종을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 두 개의 속성으로 분류를 했을 때 분류가 좀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계에 자동으로 찾아주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핵심 속성이 될지를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PPT로 한번 잠시 다시 가볼게요. 네,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캐터 플러스로 해보고 그래서 이것들을 6개를 좀 조합해보면 어떤 속성의 조합이 품종을 좀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그래프를 보고 학생들이 실제로 글도 적어보는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꽃받침보다는 꽃잎이 좀 분류가 잘 이루어지는 핵심 속성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젠보드 같은 걸 써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고 뭐 모둠이 협력해서 어떤 그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활동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각화하는 방법이 꼭 스캐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다른 시각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그런 뭐 이렇게 통계표 예를 들면 뭐 최대값이라든지 최저값이라든지 미싱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또 중간값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도 보는 기능들을 아마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걸로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이 시각화 방법이 특성 통계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이렇게 아이디가 뚜렷이 세 가지 품종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메타로 제외시키면 네, 어떻게 또 스킵으로 제외시키면 어떻게 이 부분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도수로 표현하는 특성 통계표는 요 막대가 이런 값을 가지는 이 값은 뭐냐면요.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건데 이게 특성 통계표가 가로, 세로, 축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 값이 무엇이고 세로 값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교과서에서 조금 그것을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살펴보니까 왼쪽이 최소값 그리고 오른쪽이 최대값으로 하고 이것을 10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구간에 대한 도수 그러니까 몇 개의 값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리스 세토사라는 것은 그 페탈 렌스 꽃잎의 길이가 1에서 6.9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서 1.59 사이의 값이 굉장히 세토사가 많다.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다른 품종에 비해서 아이리스 세토사는 확연하게 이렇게 분류가 이루어지는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리스 세토사 이외에 버시칼라와 버지니카는 아까 스캐터로 살펴본 바와 같이 약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품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 또 의미는 무엇인지 해석해보는 활동을 하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내보았습니다. 실제 평가에서도 활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대단한 평가에서도 제가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활동들을 제시를 하였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분류로 지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뒷부분하고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까 실습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실습하던 거를 계속 이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이라는 걸 만들 건데요. 이 분류 모델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무엇인지 예측. 여기서는 문제가 분류 문제라서 예측이 분류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고요. 그래서 뭐 감기를 구분하는 분류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감기 증상들, 특성들, 사람들이 보일 증상들, 감기 환자와 정상인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체온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콧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성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는 이때 성능을 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의 어떤 증상을 이 모델에 넣으면 이 모델을 이 사람이 감기인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즉 분류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아마 인공지능이 뭔가 이런 기초적인 증상을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물론 의사 선생님 전문가이시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뭔가 예측을 해서 알려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붓꽃 데이터를 분류해 보는 것을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붓고 분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과일도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꽃잎의 길이, 꽃받침의 길이, 너비 이것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성능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곳을 제시하며 이것이 아이리스 세토사인지 버시칼라인지 버지니카인지 예측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까지는 아까 다 했었어요. 피처 설정하고 타겟 설정하는 거 했고 스캐터를 통해서 이렇게 산점도를 통해서 어떠한 값들은 조금 분류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요 부분을 같이 할 건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스캐터로 한번 속성이 어떤 속성이 분류를 잘 하게 하는 건지 살펴보았는데 실제로는 네 가지 속성 중에서 모든 속성을 다 사용해서 이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제외시킬 속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조합을 꽃받침과 꽃잎을 조합해도 분류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KNN 사용해서 우리가 분류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렌지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렌지를 클릭하시고 네, 파일에서 KNN이라는 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파일에서 KNN이라는 걸 사용해서 끌어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서 여기에서 모델 비주얼라이즈 아래에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서 KNN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이걸 선택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만요. 연결하고 그 다음에 프레딕션이라는 것을 또 이제 또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KNN 놓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션은 어디 있냐면 이벨루에이트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네, 오렌지를 처음 사용해 보신 분은 지금 저는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이 파일에 아까 150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이렇게 15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파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KNN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잘 분류를 했는지 이렇게 프레딕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프레딕션은 15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 왼쪽에 있는 네, 여기까지는 원래 데이터 테이블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디를 제외시켰으니까 스페시스는 타겟이라서 회색이죠. 근데 이거가 뭐냐면 KNN이라는 알고리즘 사용해서 기계학습 모델이 예측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아이리스,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번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세토사일 확률이 1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다. 완전히 100% 아이리스 세토사다라고 분류를 예측을 한 거예요. 알 수 있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이걸 좀 더 펼쳐 볼게요. 예. 보면 한 60, 70번 정도에는 보면 원래 이게 정답이죠. 지도학습의 정답. 원래 실제값인데 전부 다 여기서 60번 때는 70번 때 여기는 아이리스 버시 칼라였어요. 그런데 KNN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계학습 모델이 예측한 결과는
버지니카, 71번 버지니카, 73번 버지니카로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버시칼라로 예측하였지만 이렇게 버지니카로 예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의 정확도가 여기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CA라는 것이 Classification Accuracy에서 정확도, 분류 정확도인데요. 이 분류 정확도가 0.967 정도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지 않고 150개 전체를 검증의 방법으로 지금 분류 정확도,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또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어찌됐든 전체 중에 1은 안 나오고요. 0.967 몇 개는 틀렸다, 틀리게 예측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PPT로 한번 잠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요거 아이리스 분류 다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KNN이라는 거는 가까운 이웃 몇 개를 K개에 가까운 이웃을 보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실제는 아이리스 버시칼라이지만 가까운 이웃 K개 5개라고 했을 때 K가 5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5개가 아이리스 버지니카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A는 실제가 버시칼라이지만 버지니카로 분류된다. KNN에서는. 근데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류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이 데이터를 잘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하는지 판단을 하고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KNN 같은 경우에는 K 값을 설정하는 게 더블 클릭해 보면 있는데요. 여기서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인데 새로운 여행길에서 만난 붓고 우리나라에도 아이리스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제가 막 엄청 서칭을 해서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아이리스의 그 품종을 알려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도 같이 가져왔는데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이리스 세토사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그 정답을 모르는 그냥 이곳의 품종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만들어진 모델에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이 그 아이리스가 어떤 품종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ID 151, 152, 153으로 설정했고 여기 보면 우리가 답을 모르니까요. 스페시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이 들에 가서 이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와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해서 그것을 여기 데이터로 담으면 완전히 실제 데이터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못해서 그 저는 이제 이 품종이 아이리스 세토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꽃잎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 꽃잎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특성을 가지도록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 3개를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실습과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체적인 그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KNN을 이용해서 프레딕션을 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1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전체적으로 KNN이 어떻게 그 예측하는지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 연결관계를 끊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KNN이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관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미리 알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 문 이제 닫으시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막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분류를 안 했어요. 왜냐면 요 그 부분에서는 기계학습을 좀 체험해보는, 기계학습 분류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냥 체험해보는 거라서 여기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몇 퍼센트로 나누고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활동으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설정하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게 교육 과정에서 그냥 기계학습을 체험해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 연결관계를 끊을게요. 끊고 아까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이리스 CSV 파일이 아니라 아이리스 테스트, 아까 우리가 다운받은 거 있죠? 그것을 가져와서 테스트 파일을 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스페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이걸 제외시킬게요. 네, 제외시켜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테이블 안에 이렇게 값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시스 없고 아이디를 제가 스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태로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름을 제가 헷갈리니까 이거는 그 훈련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걸 테스트 데이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리네임을 해서 아이리스 테스트라고 이름을 바꿔. 네, 이것을 KNN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처음에 정답이 없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KNN이 이것을 아이비스 세토사다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길에서 만난 그 북극, 이것을 인공지능은 예측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바꾸어 봤는데 해봤는데 실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것을 프레딕션 대신에 테스트 앤 스코어 같은 걸로 설정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바꿔보는 건 교과서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리무브를 하고 아래쪽에 보면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프레딕션과 테스트 앤 스코어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테스트 앤 스코어는 여기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트레이닝 셋 사이즈를 얼마로 하겠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5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를 예를 들면 80%, 테스트 데이터를 20%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여기는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는 아까 프레딕션 할 때는 리스트가 막 나오면서 어느 게 분류가 제대로 됐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수치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치만 나오는데 CA가 0.967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0.967 나온 게 정확도를 의미하고요. 네,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보실게요. 여기 수치들도 한번 보면 좋은데 15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90개가 이렇게 나가는 게 보여집니다. 이 90개라는 게 뭐냐면 150개의 데이터를 80% 예, 80%가 15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10%라 하면 15개잖아요. 그러면 80%가 10% 16개, 20%는 30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80개 쓰고 테스트 데이터를 20%를 씁니다. 그러면 20%가 30개예요.
이 30개의 데이터를 보니까 repeat, train and test 이렇게 했어. 3번 반복을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90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체 150개 중에서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하는데 80대 20으로 분리를 하고 20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30개예요. 이것을 3번 반복했을 때에 출력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CA 값을 계산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션과 테스트 앤 스코어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얼마나 분류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요거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얼마나 혼동했는지, 그러니까 이 KNN으로 분류를 한 것이 분류가 얼마나 잘 되고 잘 안 됐는지를 혼동행렬로 구분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게 90개로 되어 있죠. 이 90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0개 중에서 80대 20으로 나누어서 20이 테스트 데이터인데 이 20을 3번에 반복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고 여기 보면 총 90개 중에서 아이리스 셋톱사로 분류를 잘 했다. 30개를 분류를 한 거고요. 아이리스 버시컬러는 테스트 데이터 30개 중에서 27개를 아이리스 버시컬러로 예측을 했고 버지니카로 3개 잘못 예측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버지니카로 잘 분류를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버시칼라만 분류를 좀 테스트 데이터에서 잘 못했다라는 것을 이 혼동행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거이고, 실제로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위젯을 하나 더 연결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프레딕션 해서 이렇게 KNN하고 아까하고 똑같이 됩니다. 연결하고 이거는 150개에 대한 밑에 있는 이것은 150개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 20% 나눈 것에 대한 결과이고 이거는 결과이고 이것은 아까 3개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렌지의 워크플로우 이렇게 구성한 거, 위젯을 쭉 연결한 것을 보면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가 이런 형태로 설명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보다 더 단순하게 테스트 앤 스코어를 굳이 쓰지 않고 프레딕션만 사용해서 연결하는 이유는 이게 좀 기계학습 모델을 그냥 단순히 좀 체험해보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설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업에서는 사용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을 제가 데이터 파트, 속성 파트에 이어서 기계학습 모델 분류 예측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과서에는 페이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오늘은 조금 데이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1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시간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프레젠테이션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초에서 데이터와 기계학습에서 2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다루도록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로 붓꽃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는 걸 했는데 사실은 붓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형 데이터들이 많죠. 데이터 세트가. 그래서 붓꽃 데이터를 한번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데이터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뭐 하기 전에 한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한 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렌지로 붓고 분류하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저는 많은 설명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꽃잎 꽃받침도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 표시해 보기까지 아주 사소하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사실은 꽃잎이고 꽃받침인지 그냥 테이블 많은 것만 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주 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는 좀 써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리스 세토사 그리고 버지니카 버시칼라가 데이터들이 어떤 값들을 가지는지도 한번 써 보도록 한번 했고요. 데이터 보면서 어떤 그런 품종이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 값을 한번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좀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시해 주는 많은 데이터를 그냥 보고 분류를 하라 그러면 따라는 했으나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같이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분류하기 전에 시각화하는 과정들을 하고 이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속성들의 조합으로 분류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이렇게 표현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젠보드 사용해서 이렇게 직접 학생들이 그 시각화된 그래프를 보고 글로 써보는 이런 활동들도 했고요. 그래서 아, 어떤 품종이 더 구분하기 쉬운지 또 어떤 것들은 잘 구분하기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들 말로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였고요. 그러니까 그 특성 통계표 그래프도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활동들도 같이 해보았고 마지막에 좀 전에 아까 했던 이 분류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기획에서 만난 벚꽃이 아니라 그 후에 아이리스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문제로 제시를 했었어요. 구호가 그린 벚꽃은 품종이 무엇일까? 다른 어떤 책에 있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어떤 실제 문제를 제시하고 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았던 그 아이리스가 세토사다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서 되게 수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격하게 반응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헐 이러면서 대박 고흐가 그린 그림은 세토사였어라고 반응하는 학생도 있기도 했고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세토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활동들과 연결시켜서 그냥 단순히 오렌지로 따라하기 식으로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수업에서는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그냥 한 가지 사례로 소개를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다시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가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그림으로 교과서에 표시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 처리가 필요한데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가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취 기준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기계학습의 성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그 데이터 전처리 여기에 80%의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들이 그것을 좀 표현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바로 기계학습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결측치나 이상치가 있을 때 전처리 필요하고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바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처리가 필요한데 여기 오렌지에서는 이미지 임베딩이라는 걸 사용해서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도 전처리가 필요하고
그 이미지 데이터도 전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전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베딩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로서 프루 360이라는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는데, 이 프루 360은 캐글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량도 되게 크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다운받아서 같이 해보자 이러면 다운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몇 개의 그 과일 종류만 구분할 수 있도록 다운을 받아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데이터 폴더에는 이처럼 애플, 아보카도, 바나나 해서 블루베리, 체리 이렇게 해서 5개의 과일 종류가 각각 10개씩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를 다운받으신 것을 활용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미지 어널리틱스라는 거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애드온으로 설치를 해야지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준비 안 되면 수업에 사용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임포트 이미지를 하고 이미지 뷰어를 해보면 과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계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서 보면 이 데이터 테이블에도 이처럼 그냥 메타데이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들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죠. 예를 들면 사과가 가지는 특성, 아보카도가 가지는 특성, 이런 것들은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 특성이 추출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미지 파일의 이름, 사이즈, 크기 이런 정도만, 카테고리 이런 정도만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기계학습이 필요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처리에 사용되는 게 이미지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임베딩을 하면 되는데, 이게 벡터 값으로 추출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베더라는 걸 사용하고 사전 훈련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기본 설정으로는 인셉션 V3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꾸어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처리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볼게요. 전처리를 하고 나면 이처럼 아까 인셉션 V3라는 것은 특성을 0에서 2047번까지 총 2048개의 특성을 추출합니다. 벡터화된 값으로 변환해 주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기계가 학습을 해서 뭐 아보카도인지 사과인지 이렇게 뭐 체리인지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처리 과정을 데이터의 속성과 유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렌지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아이리스는 다 했으니까 파일에서 네, 그냥 저장을 안 해도 되고 저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한번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이리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OWS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새로운 이제 파일을 하나 생기게 하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닫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X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열어서 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텍스트,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에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미지 어널리틱스 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 어널리틱스를 찾으셔서 이거를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다시 애드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지 어널리틱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를 가져올 건지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제가 과일이라고 해놨고 5개의 과일 추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할 때 지금 우리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정답이라고 말하는 레이블이 필요한데 이 레이블에 해당되는 것이 이 이미지 데이터는 요거입니다. 폴더예요. 폴더가 레이블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폴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안 보였네요. 네, 이렇게 하고 가져오고 나서 이미지 뷰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의 과일에 대해서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과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데이터가 많네요. 그죠?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테이블에 있고요. 제가 이거 확대 한번 해볼게요. 보면 카테고리는 5개, 5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그 인스턴스 샘플은 2403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이즈, 위스, 하이트에서 그냥 이미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다라고 설명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았고, 이제 기계학습에 필요한 형태대로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끌어서 놔도 되고요. 이미지 인베딩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미지 인베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해서 이미지 인베딩 된 결과 다시 한번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임포트 이미지로 보았던 데이터 테이블 파일은 여기 끝에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하는데 이 이미지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만 있고요. 이미지 이름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JPG가 애플에 이런 번호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인베딩한 결과를 더블 클릭 해보시면 인베딩 이후의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앞쪽에 있던 메타데이터 이외에 많은 속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엄청 많은 속성이 이렇게 쭉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있는 데이터의 아까 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일의 특징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기계학습에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미지 인베딩 할 때 이미지 인베더라는 걸 쓴다고 했는데 인베더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서 인베더의 인셉션 V3가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셉션 V3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데이터 테이블을 열었는데 여기에 설명이
2048이 안 나오고요. 여기에 2048이잖아요, 피처가. 총 여기 보면 0번부터 2047개의 피처를 이렇게 추출합니다. 인베딩을 통해서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1000이 나오는 거예요. 1000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계학습하고 나서 예측하는데 뭔가 정확도가 엄청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이게 2048개 피처를 자동으로 추출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2048개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동 중에 제가 막 서울역에 가서 이동해서 뭔가 이거를 그 오렌지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1000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안 되면 자동으로 이 인베더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인베더라는 게 사전 훈련된 모델인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실 구글의 그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 자체 로컬로 있는 오렌지에 설치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인베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추출하지 못하고 특성을 추출하지 못하고 1000개의 그 특성만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제가 이제 그 경험담, 로컬, 요게 있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 사용되는, 자동으로 사용되는 예, 그런 인베더에 해당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보면 다시 처리를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 또. 로컬인데. 여기 설명이 여기 모델이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도 여기 간단히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딥 모델을 사용하는데 알렉스넷 레벨 애큐러시 정확도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네. 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기본 설정은 인셉션 V3고 또 VGG16, VGG19 등 다른 모델들도 사용해서 이렇게 그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정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과서상에서는 이렇게 그 데이터 파트에서는 그냥 기계학습 모델 구현까지 안 가고 이렇게 전처리하는 것까지만 하고 정리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사용해서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퀴즈넷 말고 인셉션 V3로 해서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돌아가는 사이에 잠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교과서에서는 처음에 50개, 이게 원래는 이제 5개의 과일 종류를 10개씩만 사용하는 걸로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에 대해서만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고요. 인셉션 V3 사용한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를 해서 기계학습을 위해서 인베딩이 필요하다.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붓꽃 데이터를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를 쓰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분류를 한다, 기계학습을 한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아이리스 세토사의 사진, 아이리스 버시칼라, 아이리스 버지니카의 사진들을 이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한 활동은 사실은 이 붓꽃 그 고흐의 붓꽃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어떤 품종인지 한번 예측해보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아이리스 세토사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제가 KNN이란 걸 사용했는데 이 KNN 네. KNN뿐만 아니라 SVM, 로지스틱 회귀, 신경망 등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렌지의 장점은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임베딩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네, 이것은 이 위젯에서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교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일의 종류를 분류해 보기 위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KNN은 붓고 분류하는데 사용했는데 많은 그 분류의 로지스틱 회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분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임베딩을 하고, 그래서 예측을 해보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예측이 아니라 테스트 앤 스코어를 이용해서 또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같이 여러 가지 방면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렌지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 임베딩 한 것, 이것을 이제 그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사용하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끌어서 나서 하기도 하고, 왼쪽에 보면 모델들에서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리셋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되니까 삭제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놓고 데이터를 기계학습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딕션 위젯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알고리즘과 이 프레딕션만 연결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어떤 원래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보기 하기 위해서 이 연결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학습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떻게 이 원래 있는 이것을 예측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특성들이 있겠죠. 이렇게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네,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5개의 그 과일 종류를 여기 보면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거에 아까 그 폴더이고 이 카테고리가 정답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 번호에는 블루베리였죠. 그래서 블루베리라는 정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지스틱 회귀라는 기계학습 모델,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델이 블루베리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의 정보를 5개가 있으니까 총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에 대해서 1로 나오네요. 너무 확연하게 잘 구분되는 과일들인가 봅니다. 이게 블루베리, 체리, 바나나, 아보카도 너무 확연하게 잘 구분돼서 전부 다 1로 나올 정도로 분류가 너무 잘 되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C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전체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구분 없이 그냥 예측, 총 아까 2403개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예측하는지만 확인한 거고요. 요 전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테스트 데이터가 얼마나 잘 예측이 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게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붓꽃 데이터와 이 과일 분류하는 거는 기계학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체험하는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교육용 도구를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라. 기계학습의 분류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막
성능 평가까지 다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연수해서 지금 2시간 중에 20분 이제 곧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로 요 성능 평가까지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냥 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션으로만 연결하지 않고 프레딕션 연결했는데 이 프레딕션을 끊고요. 지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테스트 앤 스코어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로지스틱 회귀라는 모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측하는지가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너무 성급하게 눌러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랜덤 샘플링 80%로 했는데 70% 정도로 하고 네, 한 10번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속도가 들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진행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2048개의 데이터였죠. 그래서 204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제가 이게 너무 많은 이게 반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70개의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30% 2403개 중에서 30% 이거를 30% 했던 거를 10번 반복해서 하라고 하니까 요 데이터가 7210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처음엔 저도 잘 몰랐는데 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번호 순서와 상관없이 랜덤하게 섞어서 70%는 훈련에 나머지 30%는 테스트에 사용하라 라는 것이고 그걸 10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횟수를 뭐 줄인다든지 문제는 너무 너무 분류가 잘 되는 게 문제네요. 이렇게 너무 분류가 잘 되면 제 생각에는 너무 과일 모양이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좀 혼동할 수 있는 모양으로 지금 과일들이 선택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지 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안 닫아서 그런가. 다 이렇게 CA가 1로 나왔어요. 네. 이거 컴퓨전 매트릭스로 한번 연결해서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나왔죠. 이건 좀 옳지 않습니다. 규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뭐랄까, 정확하게 체험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성능을 평가할 목적이 아닌 형태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요. 모두 다 애플을 F로 예측했어요. 네. 애플을 F로 예측했어요. 아보카도는 모두 다 아보카도로 예측했고요. 바나나는 모두 바나나로 예측했고, 블루베리 예측했고, 체리는 체리로 예측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프레딕션 했는데, 하나도, 이 정확도가 1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전체 데이터 2163개 중에서 정확하게 맞춘 것만 이것만 다 합친 거거든요. 근데 못 맞춘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이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데, 아까 꽃에서는 1이 안 나왔어요. 1이 안 나온 이유는 혼동스러운 게 있었죠. 아까 어떤 거는 좀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정확도가 1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시하는 데이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변형한다면
저는 여기 과일 종류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보다는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5개를 10개씩만 한 이유는 처음에 학생들이 처음 인제 기계학습을 체험하는 관점에서 좀 잘 되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간단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 보고 좀 더 다른 데이터를, 다른 과일 형태를 이용해서 어떤 거는 좀 혼동스러워하는 것도 활동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 봐도 1 이네요. 예, 로지스틱 회계는 너무 분류를 잘했습니다. 오렌지의 장점은 로지스틱 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류에 사용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좀 전에 해 봤던 KNN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대표적으로 뭐 나이브 베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네. 조금 제가 요거는 위로 올려 놓고, 네. 3 개를 한번 또 연결해 볼게요. 오렌지의 장점은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적용해서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활동에 포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라이브 베이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얘는 좀 제외를 시켜 볼게요, 그러면. 네, 2개만 2개만 비교해도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간에 둘 다 아주 잘 분류를 해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이미지의 모양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블루베리하고 사과를 어떻게 혼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나나하고 어떻게 사과를 혼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인제 만들었다 하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는, 네, 파일을 가져와야죠. 이미지. 네, 여기 보면 새로운 데이터 이미지, 다시 임포트 이미지 하시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네, 아까 과일에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있었죠. 요 폴더만 클릭하면 됩니다. 폴더를 클릭하고 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데이터 테이블 보면 이렇게 총 6개의 과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새로운 이미지라고 했고, 이게 뭐 사과인지 뭔지는, 네,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미지를, 사실 이미지 뷰어를 보면, 이미지 뷰어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 뷰어를 보면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는 알 수 있죠. 블루베리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이렇게 아보카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이고요. 좀 더 구분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 파일의 그런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테스트다라고 테스트 이렇게 바꾸고 하면 좋습니다. 자, KNN이 교과서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기를 가지고 요 이미지가 어떤 데이터인지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 이대로 그냥 바로 쓰면 안 되죠. 이미지 뷰어를 또 해야 됩니다. 이미지 임베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미지 임베딩을 하고 다시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면 아까 벡터 추출이 됐겠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 뒤에 이제 2048개의 데이터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혹시 정말 로컬로 한번 돌려보면 100개밖에 추출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제가 안 나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성능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과일인지 예측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프레딕션을 하시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좀 복잡해서 제가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로지스틱 회계라는 것을 모델이 뭐 예를 들면 요거 두 개가 차이가 난다. 지금 차이가 안 나죠.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뭐 알고리즘을 썼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걸 선택하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 데이터니까 이미지 인베딩을 통해서 기계학습에 필요한 형태대로 처리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요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요 이미지를 보면서 확인을 사실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떤 거였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좀 더 이거 완전히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네, 이거 지금 체험이라서 이 부분 저가 이 부분은 쓰지 않았는데 저는 정형 데이터, 다른 선생님이 비정형 데이터 썼는데 이 부분을 굳이 레이블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알아보게 하려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실 때, 폴더를 구성하실 때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 있는 과일에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과일인지 이것처럼 여기는 보면 5개의 과일이 이 폴더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 폴더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거예요.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인데 이것 테스트 데이터도 만약에 이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면 어느 게 맞았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53분이네요. 잠시만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새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아보카도 한글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애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폴더 안에 이것을 이렇게 넣어서 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아까처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네, 아보카도, 바나나, 블루베리, 체리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오렌지에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 프레딕션한 결과를 좀 더 원래 정답은 뭐였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뭘로 예측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서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혼동행렬로 틀린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안 나오는 게 왜 안 나오냐면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 이유가 답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에 이거 임포트 이미지한 테스트 데이터는 답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선이 나오는 거예요. 정선이 나오는 이유는 정답을 모르니까 실제 값이 무엇인데 예측을 뭘로 했는지 그거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정선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까도 어떤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 컴퓨전 매트릭스가 뭔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여기 아까 그 폴더를 레이블을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스트 데이터에는 폴더 안에 이 이미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컴퓨터 매트릭스가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55분이라서 5분 만에 남아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 개의 네, 요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그 인공지능의 그 예측이란 거 회귀 보통 말하는데 회귀와 분류가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3영역에서 분류를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고 학생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면 좋은 문제와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보기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 제 연수에서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실제로 학생들이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해 보는 것은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모델링하고 성능평가하고 또 모델을 활용해 보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이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필요하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라. 이거는 파이썬으로 문제 해결할 때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미리 나누기도 하는데 아까 보니까 테스트 앤 스코어 거기에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좀 분리하는 오렌지만의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전개 순서가 있어서 조금 이 순서와는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시각화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전처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 그리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비율도 설정하는 것이 탐색이고요. 모델링은 아까처럼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 때 뭐 혼동행렬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성능평가 지표의 값들도 한번 확인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CA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CA 이외에도 성능평가 지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교과서에서는 스팸 메일 분류하는 거 아까 그 애드온 추가 설치해서 이 텍스트 어널리틱스 그 기능을 추가하면 이렇게 스팸 메일 분류도 가능하고 이것 또한 비정형 데이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좋은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오렌지에 여러 가지 모델을 동시에 연결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가 스팸 메일도 있고 스팸 아닌 정상 메일도 있는데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것이 스팸인지 정상 메시지인지 확인해 보는 그런 활동이고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UCR 기계학습 저장소에서 가져와서 실제로 저희 교과서에서는 그걸 좀 가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좀 학생들이 수업 시간 하려면 그건 가공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 이렇게 파일 안에 이렇게 스팸, 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로는 정답에 해당됩니다. 이 메시지가 햄은 정상 메일이고 스팸은 스팸 메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가공을 해서 저희가 폴더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팸과 햄이 결과적으로는 지도학습의 정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들은 스팸 메일이야, 이 데이터는 정상 메일이야라고 폴더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예, 기계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퍼스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또 텍스트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처리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단어의 모음도 이렇게 생성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계학습에 사용하고 결과를 확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앤 스코어, 랜덤 샘플링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9시가 돼가지고요. 또 너무 오버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짧은 시간 또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끝까지 좀 다 못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